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막차 안은 하루의 무게를 그대로 실은 듯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창밖에는 끝없는 터널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객실 안에는 말 한마디 없는 숨소리만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구석 자리에는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장바구니를 옆에 세워두고 작은 가방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긴 하루를 조용히 정리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막차는 늘 그렇듯 조용한 공간이었고 누구도 오래 시선을 두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끝 한쪽에서 공기의 결이 조금씩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그때의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건강과 행운을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객실 끝자리에 앉아있던 노인의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발치에 놓인 장바구니는 통로 쪽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 셋이 통로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서로 웃음 섞인 얼굴을 주고받고 있었고 술 냄새가 객실 공기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가방끈을 두 손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점점 풀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약 봉지 하나가 좌석 아래로 굴러갔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어깨를 밀려 균형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역을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정차까지는 아직 몇 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몇 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객실 안의 공기는 숨을 참은 듯 멈춰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어폰을 더 깊이 눌러 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모른 척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숨이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어깨는 점점 더 안쪽으로 움츠러들고 있었습니다. 남자 하나가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장난처럼 가볍게, 그러나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 행동은 이미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거친 기세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때 중앙 손잡이 근처에 서 있던 한 여성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흔들림 없이 끝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중심을 단단히 잡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발끝이 아주 미세하게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남자 셋 중 하나가 그녀를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눈빛 하나가 객실 안의 공기를 순간적으로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칠게 흐르던 공기였습니다. 술 냄새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던 공기였습니다. 그 공기가 그 한순간에 멈추고 있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입가에 걸려있던 그 비뚤어진 웃음이 어디론가 스며들듯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어색함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당혹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공간 안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 시간, 이 막차 안에서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행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계산이 틀려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들어 올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단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이 달랐습니다. 아까까지 아무도 내딛지 못했던 그 한 걸음이었습니다. 수십 명이 앉아 있는 객실 안에서 수십 명이 외면하고 있던 그 방향으로 단 한 사람이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 객실 안에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눈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귀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나서면 내가 다음 표적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나 혼자 나섰다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하느냐는 두려움. 이런데 나서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체념. 그런 것들이 사람의 발을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비겁한 마음이라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가진 평범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두려움을 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것이 용기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우면서도 움직이는 것이 용기입니다. 크게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달려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걸음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이 가진 무게는 달랐습니다. 침묵 속에서 혼자 움직인다는 것. 아무도 보지 않으려 하는 상황에서 눈을 뜨고 발을 내딛는다는 것.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통로에 시선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화면 속에만 시선을 묻어두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어폰을 두 귀에 꽉 눌러 끼고 바깥 소리를 차단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창밖의 어두운 터널만 바라보며 애써 모른 척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씩이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움직이면 공간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시선을 고정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사람이 모인 공간이 가진 힘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힘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 걸음이 객실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존재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거창한 행동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걸음이 그 밤 막차 안에서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외침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혼자 한 발을 내딛는 것. 그 조용한 용기가 때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녀의 발끝이 향한 방향은
아무도 가려 하지 않던 방향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빛났습니다. 그 한 걸음이 그 밤의 막차 안에서 유일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자 셋 중 가장 앞에 서 있던 사람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습니다. 무시하려 했습니다. 별거 아니라는 듯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의 흔들림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기세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방이 두려움을 보일 때 유지됩니다. 꺾이지 않는 눈빛 앞에서 기세는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 사실 하나가 그들의 기세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눈빛을 이기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리 없는 싸움이 그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먼저 시선을 내린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천천히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공간 안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사람의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며 몸을 움츠리는 사람의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의 동작이었습니다. 그 태어남이 오히려 공간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좌석 아래로 굴러들어간 약 봉지를 찾았습니다. 작은 봉지였습니다. 구겨지고 낡은 흔적이 있는 봉지였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지니고 다닌 것이었겠지요. 매일 아침 챙기고 매일 저녁 확인하는 봉지였겠지요. 그 작은 봉지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이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먼지를 굳이 털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확인하거나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노인의 손을 찾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걸음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차분하고 단단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봉지를 쥐어들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라는 물음조차 없었습니다. 단지 그 작은 봉지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건네는 동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손이 그것을 받아쥐는 순간 무언가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깊은 무언가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작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그 손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침을 시작하고 수많은 저녁을 마무리한 손이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고 차가운 것을 감싸쥐고 긴 시간을 버텨온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당혹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랫동안 혼자였던 시간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잠시 그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였습니다.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식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 손이 너무 차갑고 너무 떨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싸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안에 담긴 온기는 어떤 말보다 깊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아도 된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여기 있다는 것, 그것이 손끝을 통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때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손 하나 잡아주는 것만으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밤의 막차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팔을 부드럽게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 앉혔습니다.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힘을 쓰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과장된 제스처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람을 대하듯 자연스럽고 조용한 동작이었습니다. 그 동작이 오히려 더 강했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동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동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사람을 위한 동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것은 언제나 강합니다. 소리 없는 행동이 때로는 가장 큰 말이 됩니다. 노인이 자리에 앉으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그러나 객실 안에 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소리였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무언가가 다시 버티기 시작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몇이나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셋의 어깨선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눈치채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넓게 펼쳐져 공간을 점령하고 있던 그 어깨들이 조금씩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힘이란 것은 언제나 상대가 굴복할 때 강해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굴복하고 있는 것은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한 사람이 말 한마디 없이 그 기세를 꺾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통로를 가득 채우고 있던 몸짓들이었습니다. 팔을 벌리고 다리를 벌리고 마치 그 객실 전체가 자신들의 무대인 양 서 있던 세 사람이었습니다. 술기운이 더해진 웃음소리가 객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들의 행동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공간을 지배하는 것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소리로 지배하는 것, 몸집으로 지배하는 것, 그리고 아무도 저항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지배하는 것. 그들은 세 번째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계산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몸짓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통로를 막고 있던 발걸음이 서서히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한 발이었습니다. 또 한 발이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후퇴였습니다. 기세가 꺾인 사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물러나고 싶다는 몸의 솔직한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어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 하나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높지도 않았습니다. 낮지도 않았습니다. 비난하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용서하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정확히 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눈빛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보다 강한 것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흥분한 사람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조용하고 단단하게 바라보는 눈빛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눈빛이 세 사람의 발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세 사람의 몸짓을 멈추게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말 없이 전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표정 하나로 전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빛 하나로 전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어떤 말보다 정확하게 닿습니다. 지금 그 눈빛이 정확하게 닿고 있었습니다. 객실의 소음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은 불안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정리되어 가고 있다는 침묵이었습니다. 공기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긴장으로 굳어있던 객실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객실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무너졌던 균형이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흐트러졌던 공간이 다시 정돈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내 방송 소리가 객실을 채웠습니다. 또렷하고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역 도착을 알리는 멘트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지하철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객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어떤 감정이 오가든, 어떤 숨소리가 떨리든 그것과 무관하게 다음 역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도착을 알립니다. 그 무심함이 때로는 위안이 됩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것. 이 순간도 지나갈 것이라는 것. 그 방송 소리 하나가 그런 것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흐른 순간 객실 안의 균형이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남자 하나가 먼저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발밑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척하고 싶지만 이미 아무것도 아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그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척, 그냥 한 발 뒤로. 그 한 발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 발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물러서는 순간 나머지는 언제나 따라옵니다. 물이라는 것은 가장 앞에 선 사람이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립니다. 그것이 무리의 속성입니다. 혼자일 때는 강하던 사람도 무리 안에서는 그 무리의 흔들림에 함께 흔들립니다. 나머지 둘이 서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향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확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갈 거야?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체면을 잃지 않으면서 물러날 방법이 있을까?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던 승객 하나가 화면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선이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어폰을 끼고 있던 사람이 이어폰 하나를 빼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던 사람이 고개를 안쪽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이 객실 안에 존재한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공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눈을 뜨면 다른 사람들도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먼저 고개를 돌리면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돌립니다. 그것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진 본능인지도 모릅니다. 혼자서는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함께라면 할 수 있게 되는 것. 혼자서는 눈을 감고 있던 사람도 옆 사람이 눈을 뜨면 함께 눈을 뜨게 되는 것. 그 밤의 막차 안에서 그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시작은 단 한 사람의 한 걸음이었습니다. 남자 셋은 더 이상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 가볍고 거친 손짓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장난처럼 밀치던 그 손이 이제는 자신의 옆구리 쪽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손처럼 보였습니다. 아까까지 그렇게 당당하게 뻗어 있던 손이 지금은 갈 곳을 잃은 채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변화였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몸의 각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통로 안쪽을 향하고 있던 몸이 이제는 바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변화였습니다. 기세가 꺾인 사람의 몸짓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는 신호였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그렇게 크게 들리던 웃음소리였습니다. 객실 전체를 채우는 것 같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는 어색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진 감정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은 어쩌면 부끄러움인지도 모릅니다. 화는 상대가 있어야 유지됩니다. 두려움은 위협이 사라지면 줄어듭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은 혼자서도 오래 남습니다. 지금 이 객실에서 내가 한 행동이 수십 명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 그것이 세 사람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노인의 숨이 조금씩 고르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가빠지고 있던 숨이었습니다. 떨리고 있던 숨이었습니다. 불규칙하게 끊어지던 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들숨과 날숨이 균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긴장으로 당겨져 있던 몸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움츠러들었던 어깨도 서서히 펴지고 있었습니다. 안쪽으로 모여들었던 어깨선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안정을 되찾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 무너지려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순간을 곁에서 보는 것. 그것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객실 안의 공기는 방금 전과는 다른 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까의 그 거칠고 무거운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술 냄새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정리되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역에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방향으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밤 막차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한 걸음을 내디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소리 한 번 높이지 않고, 그저 움직였을 뿐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움직임이 수십 명이 외면하고 있던 객실 안에서 단단하게 무언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용기라는 것의 실체인지도 모릅니다. 거창하지 않은 것, 소리치지 않는 것,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것. 그 흔들리지 않음이 그 밤의 막차 안에서 가장 강한 힘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조용한 곳에 있습니다. 소리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발을 내딛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밤의 막차 안에서 그 힘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은 다음 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러나 그 객실의 공기는 이미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짧은 정적이 객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몇 초에 불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몇 초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잠시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이 달려가는 소리만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소리 위에 아무것도 얹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 그 소리 위에 얹혀 있던 웃음소리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술 냄새가 섞인 말소리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거친 발걸음 소리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없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그 빈자리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객실 안의 모든 것이 그 순간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을 보던 사람도 잠시 멈추어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있던 사람도 잠시 멈추어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던 사람도 그 공기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객실 전체가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것을, 그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적이 더욱 팽팽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곧게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힘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그 한 걸음을 내딛었던 순간과 다르지 않은 어깨였습니다. 긴장이 풀렸거나 안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어깨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방심하지 않겠다는 것을 그 어깨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을 그 어깨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깨 하나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더 분명하게,
말보다 더 정확하게 그 어깨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깨를 보면서 무언가를 느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 저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흔들리지 않고 저렇게 버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통로는 이미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아까까지 통로를 가득 막고 서 있던 세 사람이었습니다. 팔을 벌리고 다리를 벌리고 그 공간을 자신들의 것처럼 차지하고 있던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통로가 비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구석 쪽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계획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의식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발이 저절로 움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때때로 마음보다 솔직합니다. 마음은 아직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도 몸은 이미 물러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의 몸이 그랬습니다. 마음이 결정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발이 먼저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먼저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먼저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셋은 더 이상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도 그랬습니다. 그녀를 향해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노인을 향해서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시선이 갈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당혹감인지, 부끄러움인지, 아니면 그냥 술 기운이 가시면서 오는 공허함인지,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인지, 그것은 그들만이 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이 객실 끝 칸으로 들어왔을 때 가지고 있던 것. 그 기세가, 그 당당함이, 그 웃음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져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빼앗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스스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단단한 눈빛 하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존재 하나 앞에서 스스로 사그라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객실은 그 정적 속에서 다음 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공기가 들어올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 안에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빨리 이 정적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순간이 조금은 더 오래 남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이 너무 빨리 일상 속으로 묻혀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역의 불빛이 객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함께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공기가 객실 안의 묵은 공기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섞인 공기, 긴장이 쌓인 공기, 숨을 참은 공기, 그것들을 밀어내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공기가 반가웠습니다. 차가웠지만 반가웠습니다.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먼저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습니다. 그냥 내릴 역이었으니까 내리는 것처럼 보이려 했습니다. 그냥 원래 여기서 내릴 예정이었던 것처럼 보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 안에는 처음의 기세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발걸음이었습니다. 들어올 때는 세상이 자신들의 것인 양 걷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넓게 발을 벌리며 걷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소리를 내며 걷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는 달랐습니다. 작아진 발걸음이었습니다. 빠른 발걸음이었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이 시선들로부터, 이 공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발걸음이었습니다. 플랫폼으로 나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객실 안에 남은 사람들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 작은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조용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작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숨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있던 것을 내보내는 숨이었습니다. 그제야 어깨를 내릴 수 있게 된 사람의 숨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숨을 내쉬고 나서야 깨닫는 숨이었습니다. 그런 숨이었습니다. 사람은 긴장 속에 있을 때 자신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몸이 굳어 있다는 것을, 어깨가 올라가 있다는 것을, 숨을 짧게 쉬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지금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세 사람의 뒷모습이 사라지고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객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다시 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눈을 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랐습니다. 아까의 그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모른 척하기 위해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듣지 않기 위해 이어폰을 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지 않기 위해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철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음 구간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역이 뒤로 사라졌습니다. 다시 터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터널은 아까의 터널과 같은 터널이었습니다.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같은 길이었습니다.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터널을 달려가는 객실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라짐을 만들어낸 것은 단 한 사람의 단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객실 안에 몇이나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달라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느끼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 달라짐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공기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터널을 달려가는 객실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간 뒤 노인은 가방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천천히였습니다. 조심스럽게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방식으로 가방을 안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손에 쥐어진 약 봉지도 가방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 작은 봉지를 넣으면서 잠시 손길이 멈추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봉지를 바라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 봉지를 쥐어준 손을 생각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멈춤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손에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동작이 느렸습니다. 손이 아직 완전히 안정을 되찾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의 그 떨림과는 달랐습니다. 아까는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냥 나이든 손의 느린 움직임이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차이가 작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옷깃을 고쳐 입었습니다. 밀리고 흔들리면서 흐트러진 옷깃이었습니다. 그것을 조용히 여미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여미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그 옷깃을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작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다시 정돈하는 것이었습니다. 흐트러진 것을 바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을 정리하면서 안에 있는 것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옷깃을 여미면서 마음도 함께 여미는 것이었습니다. 흐트러진 하루를 다시 정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작이 끝났을 때 노인의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긴 하루의 피로가 얼굴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돌아온 얼굴이었습니다. 무엇이 돌아왔는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는 없었던 것이 지금은 있었습니다. 흔들리던 손이 조금씩 멈추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방향이 달랐습니다. 아까는 무너지는 방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버티는 방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전부였습니다. 무너지는 것과 버티는 것은 겉으로 보면 비슷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둘 다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전혀 다릅니다. 무너지는 떨림과 버티는 떨림은 다릅니다. 포기하는 흔들림과 견디는 흔들림은 다릅니다. 지금 노인의 손은 견디는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버티는 방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바닥을 향하고 있던 시선이었습니다. 아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두려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존재가 너무 작게 느껴져서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시선이 앞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편안한 시선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조금은 긴장이 담겨 있는 시선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안심하지는 못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숨지 않는 시선이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앞을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바닥이 아닌 정면을 향하는 시선이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시선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인지를 아까의 그 바닥을 향하던 시선을 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모습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것을 조용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괜찮은지, 아직 두려움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조용히 말없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앞을 향하는 시선을 갖게 된 것을 확인하고 그제야 그녀의 몸에서 아주 미세하게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긴장이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됐다는 것을, 이제 괜찮다는 것을, 그것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눈빛으로 오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언어가 닿지 못하는 곳에 눈빛이 닿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마음에 직접 닿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밤의 막차 안에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음 역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차륜 소리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줄어드는 소리였습니다. 역에 다가가면서 나는 그 특유의 소리였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매일 듣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오늘은 조금 다르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보다 부드럽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차갑지 않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아까는 그 소리조차 긴장 속에서 들렸습니다. 언제 여기 오나, 얼마나 남았나, 제발 빨리 여기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듣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반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언제 오나 기다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냥 지하철이 역에 가까워지는 소리였습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소리였습니다.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방금 전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새삼 실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그것이 사라졌을 때 알게 됩니다. 아무 일 없는 막차 안에 평범한 소음이 이렇게 반갑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방금 전에 그 시간이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굳어있던 표정들이었습니다. 모른 척하기 위해 애쓰고 있던 표정들이었습니다. 긴장을 숨기기 위해 화면에 집중하는 척하던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풀려 있었습니다. 완전히 편안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의 일이 아직 공기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팽팽함이 사라진 것은 분명했습니다. 어깨가 조금 내려가 있었습니다. 턱이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객실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방향이 없는 고개 끄덕임이었습니다. 그냥 방금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마음속의 동해 같은 것이었습니다. 맞아, 저렇게 해야 하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저 사람이 옳았어. 그런 마음이 담긴 고개 끄덕임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맞는 행동인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알면서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눈을 감을 때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발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서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무언가를 느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이 했다는 것. 내가 외면했던 것을 저 사람은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 내가 눈을 감았을 때 저 사람은 눈을 뜨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마음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립니다. 부끄럽기도 합니다. 고맙기도 합니다.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다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다음에는 나도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 다음에는 나도 눈을 감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짐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는 모릅니다. 내일이 되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그 다짐이 그 객실 안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각자의 마음 속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밤의 막차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마음들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전달되지 않은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객실 안에 존재하고 있는 마음들이었습니다. 객실은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사람, 이어폰을 끼고 있는 사람, 눈을 감고 있는 사람, 창밖을 바라보는 사람, 겉으로는 아까와 비슷해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조금 전보다 가벼웠습니다. 조금 전보다 따뜻했습니다. 조금 전보다 살아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였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측정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릴 역에 다다르자 자연스럽게 통로로 걸어 나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표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방금 전에 그 객실 안에서 무언가를 바꾸어 놓은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내릴 역에서 내리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오히려 더 깊이 남았습니다. 영웅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주목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칭찬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무언가를 바꾸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 그냥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단단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플랫폼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은 처음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와 같은 발걸음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길을 걷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그 일관됨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순간에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언제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 발걸음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플랫폼 저편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것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남기고 간 것이었습니다. 소리 한 번 높이지 않고 남기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말보다, 어떤 소리보다 오래 남는 것이었습니다. 행동이 남기는 것은 말이 남기는 것보다 깊습니다.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지만 행동은 기억 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특별하지 않을수록 더 깊이 남는 때가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을수록 더 오래 남는 때가 있습니다. 그 밤의 막차 안에서 그녀가 남기고 간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문이 닫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괜찮으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고맙다고 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름도 몰랐습니다. 어디 사는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괜찮았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아도 전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진 온기가 있었습니다. 눈빛으로 전해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지하철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터널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이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의 터널과는 달랐습니다. 아까의 터널은 그냥 어두운 터널이었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터널이었습니다. 답답한 터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터널은 달랐습니다.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터널이었습니다. 끝이 있는 터널이었습니다. 곧 여기 나타날 터널이었습니다. 빛이 들어올 터널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전부였습니다. 같은 터널이었지만 그 터널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달라지면 보이는 것도 달라집니다. 느껴지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 터널이 아까보다 짧게 느껴졌습니다. 아까보다 밝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자리에 곧게 앉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는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곧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터널이 지나가는 창밖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창밖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손끝의 온기를 아직 느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긴 하루의 끝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마음 안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단단해진 눈빛이었습니다. 아까보다 따뜻해진 눈빛이었습니다. 아까보다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 오늘이 담겨 있었습니다. 힘든 오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오늘 안에서 만난 온기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객실 안에는 이전보다 단단해진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까의 침묵과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아까의 침묵은 피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모른 척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눈을 감는 침묵이었습니다. 귀를 막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침묵은 달랐습니다. 그냥 조용한 침묵이었습니다. 각자의 하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안에는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으로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안도감으로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으로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짐으로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따뜻한 무언가로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지금 이 객실의 침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비어있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무언가가 가득 차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그 밤의 일을 사람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기억할지는 모릅니다. 내일이 되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잘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는 남을 것입니다. 마음 어딘가에, 의식하지 못하는 깊은 곳에 작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씨앗처럼 남아있을 것입니다. 언제 싹이 틀지는 모르는 씨앗이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있는 씨앗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비슷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수도 있습니다. 발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 한 걸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측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녀의 한 걸음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 밤 막차 안에서 그 한 걸음을 본 사람이 몇이나 될지도 모릅니다. 기억할 사람이 몇이나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넓고 그 밤의 막차는 그 세상의 아주 작은 한 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한 칸 안에서 그 한 걸음은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노인의 어깨를 펴게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약 봉지를 다시 손에 쥐게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시선을 바닥에서 앞으로 향하게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용기가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선함이 위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이면 됩니다. 때로는 손 하나 잡아주는 것이면 됩니다. 때로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면 됩니다. 때로는 눈을 감지 않는 것이면 됩니다. 때로는 외면하지 않는 것이면 됩니다. 그 밤의 막차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막차는 어둠 속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터널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역을 향해 또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일이 되고 있었습니다. 밤도 아침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둠도 빛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흘러가는 것들 사이에 그 밤의 기억이 함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마음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객실의 공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조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밤의 막차 안에서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분함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충분한 것, 위대하지 않아도 충분한 것, 조용하지만 분명한 것, 작지만 단단한 것. 그 밤의 막차 안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한 걸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